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센터는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산학은 물론 기관과의 연계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특화 산업 분야는 모두 3가지. 농수산 벤처 창업과 웰빙 관광지 육성, 친환경 바이오 화학 발굴입니다. 농수산 벤처 분야는 생산 제품 기술 지원과 판매망 확보까지 센터 도움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웰빙 관광지 육성도 여수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 상품을 GS 홈쇼핑을 통해 처음 출시했습니다. 창조혁신센터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학교나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센터 개소 6개월 만에 23개 분야에 협력기관만 26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노하우를 우리 창업자 또는 기존 중소기업에 연계를 시켜줘서 그쪽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은 단순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을 위한 제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수출입 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혁신센터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수출입 은행은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수출입 업무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수출입 은행은 이번 업무 협약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 음악 봉사단체인 검은도 등대에게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핵심 경쟁력을 발굴해서 그리고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이런 3자 내지 4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전남 창조혁신센터가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연계 지원 사업을 늘려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죠. 이곳 세풍산단 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활동도 이제 본격화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기반 구축, R&D 구축 등을 위한 602억 원의 사업비 확정과 함께 광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까지 시작돼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도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외국계 투자기업 2곳과 MOU를, 국내 기업 4곳과 MOA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투자 금액만도 1,900억 원에 이릅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기업 투자가 세풍산단이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 소재의 핵심 권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당초 PF 자금 확보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청의 투자 유치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광양 세풍산단 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구축되면 경제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까지 이곳에 약 한 8,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1조 한 8천억 정도의 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5,200억 원이 투자돼 300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조성되는 광양 세풍산단.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판도를 바꿀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 소재 핵심 권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 고흥 지역에 현충공원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고흥구는 어제 현충공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갖고 고흥문화회관 인근 8,655제곱미터 부지에 내년까지 모두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충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충공원에는 현충탑과 항일 애국지사 추모탑, 6.25 참전 기념탑을 비롯해 산책로와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가꾸고 있는 개인 정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우수 개인 정원 8곳을 오픈 가든으로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코레일 레일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체험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오픈가든 투어는 개인의 정원을 일정 기간 개방해 이웃에게 공개하는 신개념 정원 관광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앞 문방구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미 오징어 다리는 아이들 군것질거리나 어린들 술안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징어 다리가 100억 원대나 밀수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상자 안에서 얼음팔 길이만한 오징어 다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입업자 48살 송모 씨가 밀수입한 조미 오징어 다리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시가 109억 원어치 732톤에 이릅니다. 송 씨는 중국에서 만든 조미 오징어 다리를 가공을 하지 않은 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건어물 판매업을 하는 아내를 통해 유통시켰는데 관세사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 13억 원을 빼돌렸고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오징어 다리는 5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밀수 물량 대부분인 717톤이 전국의 문방구나 휴게소 등을 통해서 이미 판매됐는데 그동안 수입식품과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허수아비였습니다. 광양세관은 밀수된 오징어 다리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내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재정 세미나는 순천시의 선진화된 재정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로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해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역사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일부 행사가 미리 시작됐고 공식 개관과 더불어 아시아 문화 교류도 첫 발을 떼게 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써보는 어린이들. 박물관 속에 갇혀있던 역사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체험해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사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고 애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기념해 처음으로 공개된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입니다. 전국의 국공 또 사립 중에 좀 대표적인 그 박물관들이 모여서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본격적인 공식 개관을 앞두고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와 아시아와 유럽 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이 시작되고 아시아 10여 개국 연주자가 참여한 전통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여는 등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역시 작지만 큰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ACT 페스티벌을 해서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어떤 미디어 역할에 관한 국제적인 석학들이 와서 저희 토론이 있게 되겠고요. 이번 공식 개관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이 공사를 마친 뒤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문화창조원 등 나머지 원들도 개관 콘텐츠를 모두 공개하고 공식 개관식과 함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첫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공식 개관은 사업 착수 10여 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눈깨비 형태로 내렸고요. 평년에 비하면 나흘 정도가 늦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